초등생활 파헤치기 이서연 쌤과 함께합니다. 자, 이서연 쌤 인스타그램 아시죠? 해핑워먼 아주 센스 넘치는 계정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 쌤 대표 저서로 여러 가지 쌤 뭐 동화책도 쓰시고 여러 가지 책 저서가 있으신데 대표 저서로 제가 초등생활 처방전 요거 소개해드리고 이제 1부는 학기 초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담임 교사와 상담할 때의 어떤 팁이라든가 초등 고학년이면 휴대폰 사용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휴대폰이 많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사실 좀 여쭤보고 싶고 지금 이제 상담 기간이 올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한 학교도 있고 미리 이제 예정이 된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상담이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이 있고 꼭 상담 기간이 아니어도 상담은 항상 가능해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상담 주간이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는 느낌이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네, 근데 이제 그 1학기 상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내가 이야기를 선생님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는 상담이고요. 2학기는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듣는 상담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많이 항상 여쭤보시는 게 이제 아이의 뭐 단점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아니 그 아이의 단점에 대해서 굳이 막 숨겨야겠다, 말하지 말아야겠다, 뭐 말을 하면은 선생님이 편견을 가지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그거는 이서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서 그러시지 안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어머님이 그 단점을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선생님들이 교실 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의 그렇죠. 아주 장점도 쉽게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죠. 단점도 알게 되고 예. 근데 오히려 차라리 이제 그런 단점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혹시 뭐 이제 양육 환경이라든지 뭐 우리 집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우리 아이의 이런 특성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지도하면 좋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이랑 어쨌든 나랑 학부모님이랑 1년 동안 파트너처럼 그렇죠. 파트너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이런 꼭 그게 장점이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간에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이면은 이제 이런 가정 환경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쌤께 요런 것 때문에 요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요런 방향이면 참 좋겠습니다. 요렇게 쿵짝이 맞게 이제 담임쌤과 이제 맞춰 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짜증을 좀 자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생각하기에 이제 그 짜증을 내는 순간이 뭔가 이렇게 형이랑 같이 있을 때 형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어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이기려고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집에서 형이랑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꼭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였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혹시 친구들이랑 자꾸 이기려고만 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가정의 모습을 말을 하면서 걱정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점을 너무 대놓고 장점화해서 말하라 맞을까요? 이제 장점화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산만하다라고 하면은 뭐 호기심이 좀 많은 것 같다. 근데 사실 근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이면 사실 그냥 단점처럼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예를 들면 물론 지금 이제 유치원생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할 때 그냥 바로 저희 애가 약간 좀 허세가 있다. 그래서 자꾸 없는 말도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아이 또래들은 좀 많이 그런 편이긴 한데 우리 아들이 약간 조금 더 심한 면이 있어서 사실 확인이 항상 필요하다. 그냥 말씀드렸어요. 예. 그 대신에 이제 또 장점도 말을 하죠. 저희 아이는 수학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거를 좀 좋아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지낼 때 특별히 갈등 없이 뭐 이렇게 뭐 장점도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점도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이렇게 모습을 보였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막 선생님 말할 때 단점은 말하지 말아야지, 장점화 시켜야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서로 인제 협력 관계에서 그냥 음. 어쩌면 아이가 주인공이니까 그 아이에게 네. 좀 더 바른 이제 이해와 거기에서 바탕으로 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참고 자료니까 꼭 필요한 네. 거는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혹시 만약에 인제 여쭤보시고 싶다면 이제 1 학기는 뭐 살짝 너무 짧아서 그렇지만 이제 2 네.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쭤봐야 될 게 수업 태도, 우리 아이의 음. 수업 태도가 어떤지, 뭐 친구 음. 관계가 어떤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yes, no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을 활용을 하시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와 잘 지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도 "네." 그러고 끝나는 건데 네네. "친구와 어떻게 저희 아이가 지내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제 선생님이 '아 어떻게 지내지? 서윤이가 어떻게 지냈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말씀을 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음. 드렸어요. 네네. 아 이거 꼭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이네요. 네네. 네. 음. 그다음에 인제 여기 아까 보니까 학부모 임원을 하면은 좀 네네. 요거 도움이 저도 될 궁금합니다. 거냐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학부모 총회를 하면은 그쵸. 녹색 어머니라든지 뭐 급식 네. 모니터링이라든지 요렇게 학부모님이 하는 것들을 이제 하죠. 근데 네네.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게 뽑으실 때마다 좀 애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네. 이게 보통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근데 물론 너무 바쁜데 무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근데 인제 그게 인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학교에 오면은 일단 아이가 되게 으쓱해요. 그때도 저희 반 아이가 친구한테 자꾸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음. 이제 제가 불러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자기 아빠가 운영위원회를 하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어. 그 친구가 친구랑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랑 아빠 운영위원회랑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음. 우리 아빠가 운영위원회를 하기로 해서 그렇죠. "이제 걔가 나 못 괴롭힌다." 이렇게 말을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래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 네가 인제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아빠가 음.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직접적으로 너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라고 말을 했지만 그만큼 아이 입장에서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네 하면은 아이한테 쪼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쌤. 네. 이런 일 제가 사실은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깐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유치원 네. 때까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담임쌤이 어떤 지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뭔가 '아 이건 아닌 음. 것 같은데.' 혹은 약간 불만 사항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쌤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잘못 전달하면 왠지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스무스하게 쌤 기분을 좀 안 상하게 하면서 요청 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쵸. 인제 네. 사람이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뭔가 "뭐 하게 해 주세요." 하면은 '나한테 불만이 있나?' 이렇게 좀 그렇죠. '내가 그런 뭐 좀 생각이 못했나?' 들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인제 이렇게 진짜 학부모님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 다르시고 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좀 덜 기분 나쁘는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특징은 일단은 선생님한테 인제 선생님의 좋은 점 먼저 칭찬을 하시죠. 음. 선생님이 뭐 요즘 쓰시는 배움 노트 아이가 학습에 도움이 굉장히 음. 많이 되고 있는 것 아 같다." 일단 칭찬을 하자. 네네네. 네. 이제 칭찬을 막 하면서 이제 "선생님 교육 방침 덕에 우리 음. 아이가 수업도 많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 좀 네네네네. 습관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시죠, 그렇죠. 깔아 두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일기 쓰기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요청을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 아이가 어떤 점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또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집에서 엄마 말은 좀 안 듣는데 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 네네. 말을 하는 건 참 잘 들어서 네네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치사한 걸 수도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듣는 입장에서 선생님 이런 거 되게 해 주셔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 우리 아이가 이런 것 좀 부족하고 집에서는 엄마 말은 잘 안 듣고 음. 선생님은 너무 좋아해서 잘 들으니까 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네네네. 아.
괜찮네요. 근데 제가 웃었던 이유가 네. 제가 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일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쵸, 그쵸. 아니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한 번씩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을 원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성적이 안 오른다. 근데 내 아이 영어 좀 더 신경 써 주세요를 이제 그렇게 아 내 아이가 쌤은 저 말은 안 들어요. 쌤 말 진짜 잘 쌤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토닥토닥이라도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음. 말씀하셨던 게 그런 취지에서 현명하게 저한테 말을 한 거였군요. 여기서 아이가 이번에 입학한 초일인데 친구들 통해 들으니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네.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해서 수업 태도 등을 여쭤봐야 하나. 괜히 얘기해서 아이가 더 주목받게 되는 건 아닌가 했어요. 라고 음.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는 게 이제 학부모님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선생님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음. 이제 웬만하면은 제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결을 해 보고 연락을 그렇죠. 사실 드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말을 해서 아이가 괜히 더 주목받게 되는 건 아닌가. 이건 음. 아니에요. 그쵸. 이미 그렇죠. 선생님도 파악을 아이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정도면 선생님은 진작 알고 계시는 음. 거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도 바로 연락을 하진 않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쵸. 이게 다시 집중하게 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서 진짜 해도 안 되고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된다 하면 연락을 음. 하는 거고 그래서 인제 걱정이 되시면 저는 이렇게 뭐 상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여쭤보면서 "아 저희 아이 이렇게 수업 태도는 어떤가요?" 이렇게 음.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친구한테 이렇게 음. 들리는 정도면. 네. 그래서 근데 저학년들은 많이 돌아다녀요. 예. 1 학년 그렇구나. 네. 그냥 돌아다니고 그래요. 네. 비일비재하군요. 네. 예. 그래서 막 특별하게 막 심각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네. 아. 그냥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정말로 이제 물론 내성적이고 인제 내향적인 친구들은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고 선생님한테 손도 못 들고 하지만 예. 음. "선생님 저 보건실 갈래요. 화장실 갈래요. 뭐 할래요?" 끊임없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40 분간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학년들한테. 예. 특히 지금 1 학년 인제 입학했는데 쉽지 네. 않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막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건데 한번 음.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또 제가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음. 그냥 제가 초등학교에서 사실 일하는 건 아니라서 저는 중고등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휴대폰 네. 없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네. 고등학교 학생 중에 정말 최상위권에서 휴대폰을 통제하고 싶어서 일부러 뭐 투지폰을 과거에 썼다든가 그런 학생들은 있었지만 초등학교에서 휴대폰이 꼭 필요한지 일단 그 팩트를 제가 좀 궁금해요. 진짜 초등학교 교육 과정상 휴대폰이 있으면은 많이 편한지 꼭 필요한지 싶어서 네. 어떤가요, 선생님?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최대한 사용 시기를 늦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음. 인제 입학 선물로 제일 많이 사 주시고 그다음에 음. 인제 4 학년 때 많이 사 주시죠. 예. 딱 그 아 2 가지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리고 약간 인제 3-4 학년 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음 될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네. 사 주게 되는 거는 보통은 아이들이 너무 졸라대니까 이제 그렇죠. 갈등이 심화가 될까 봐 인제 사 주게 되시는 건데 반에서 진짜 고학년이 돼도 휴대폰이 없거나 혹은 이제 키즈폰이나 뭐 전화나 문자만 되는 그런 핸드폰. 또 저학년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이 아예 필요 없을 순 없잖아요. 왜냐면 음. 안전 때문에 맞벌이거나 하면 계속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이 없는 거고 키즈폰은 필요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인제 스마트폰은 뭐 학습상 필요하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예. 그렇죠. 최대한 늦추고 아이랑 최대한 합의를 보셔서 근데 인제 고학년이 돼서도 그렇게 키즈폰이라든지 아니면 투지폰 그쵸. 그다음에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진짜 한 반에 1-2 명이 있어요. 그 음. 친구들은 보통 공부를 잘하고 네 부모님과 관계가 아주 좋고 네 음. 부모님과 아주 합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굉장히 갖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저는 대학 가면 사준다고 했어요. 대학교 너무 심한데요. 예. 대학 가면 사준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그거였고 아니면 중학교 가면 사준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음. 가면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초중을 졸업해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지만 욕심이죠. 음. 저도 저희 아들을 그렇게 사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사실 생각은 못 하겠어요. 옆에서 음. 주변에서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 최대한 아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합의하면서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는 미루고 이제 사주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약속을 잘하고 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사준다고 사줬다 치고 뭐 인제 네. 그거는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그러면 사실 요거는 인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다음에 인제 미래 초등학교 학부모님으로서 아이와 이렇게 쪼끔 더 현명하게 휴대폰을 좀 사용하게 하는 고런 팁이 있을까요? 뭔가 네. 무분별하게 사실 제 아이도 효린이 엄마 휴대폰으로 아이와 영상통화 이거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쪼끔 어느 정도 약간은 통제가 때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런 거를 뭔가 좀 스스로 좀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요. 네. 일단은 아까 그게 꼭 필요한가 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네네네. 제일 질문을 많이 주신 게 학습 때문에 필요하느냐보다는 친구 관계 때문에 필요하냐를 질문을 제일 많이 해 주시거든요. 음. 그 친구들이 다 카톡이 있는데 나만 단톡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소외감을 느껴서 사주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네. 친구 관계에 핸드폰이 없어서 친구 관계가 불리해지는 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친구 관계 때문에 굳이 뭐 사준다 요거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제 잔소리를 그게 뭐 막 되게 보면은 뭐 되게 사소한 것을 막 잔소리를 하시면서 막상 핸드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허용을 하시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음. 뭐 다른 거는 굳이 아이가 위험하거나 남한테 피해 주거나 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잔소리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겪고 성장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이 미디어나 핸드폰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인제 사줄 때 약속을 해야죠. 그 계약서 같이 뭐 합의서 아 같이 뭔가 네. 이렇게 종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학생들이랑도 뭐 행동 계약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아이 인제 너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 가지고 뭐 하루에 몇 시간에서 하루에 인제 30분 하는 거 계약서를 쓰라고 하면 "아 선생님 저 30분만 할게요." 해 놓고 제가 막상 뭐 계약서 해 가지고 탁 종이를 인쇄해 가지고 사인하라 그러면 애들이 절대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아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어. 사인을 하라 그러면은 약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일단 계약서라는 그런 말의 부담감, 네네네네. 사인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요런 게 네네. 인제 있어 가지고 사인을 막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아니다. 너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인제 이게 그거를 심각한 수준인 것도 같이 이야기해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음. 어떻게 그냥 심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자기도 심각하다라는 것도 알고 줄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인제 사인을 하기까지 막 기싸움을 계속 해 가지고 어. 한 1 시간 진짜 막 네네네. "해라. 안 한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사인을 해 가지고 인제 그날부터 인제 막 체크리스트를 해 나가는데 어쨌든 어. 인제 제일 처음에 사줄 때 뭐 학교에 들어갈 때는 뭐 전원 버튼을 꺼야 된다라든지 음. 집에 돌아오면은 반드시 휴대폰 주차장에 놓아야 한다. 그다음에 음. 잠들기 전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휴대폰 주차장에 놓는다. 그다음에 음. 부모님과 반드시 정해진 시간만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음. 부모님이 금지하는 어플이나 영상은 절대 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음. 부모님이 핸드폰 요금도 내주시는 거고 사주시는 거고 이 음. 핸드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시고 하지만 뭐 네. 아이들이 마음 먹으면 이 금지와 통제를 벗어나는 거는 사실 다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절제하는 힘을 길러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인제 네네네. 일단은 그 디지털 휴대폰 주차장 이제 디지털이 인제 이 기기가 우리가 인제 너무 절대적이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가 끄는 것도 자발적으로 끄고 음.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제를 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좀 성취감도 느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자기가 뭐 디지털 기기 어떤 사용 방법도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이메일이라든지 뭐 정보를 저장했던 것을 잘 정리하는 정리정돈, 디지털 정리정돈. 네네네. 그다음에 인제 안전보호, 자기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자기 얼굴이나 친구 얼굴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그렇죠. 다 알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걸 함부로 대꾸하고 대답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말을 좀 해 음. 주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디지털 기기를 좀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메모장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동영상을 편집한다거나 용돈기입장을 쓴다거나 이렇게 진짜 나의 삶에 유익하게 도움을 주는 어플이나 도구로 좀 활용해 보는 경험, 그걸 알려주시는 경험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진짜 괜찮네요 쌤. 저는 이런 휴대폰 주차장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해본 사실 고등학교에 계속 있으니까 이게 뭐 다 주머니에 넣어 놓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집에서도 휴대폰 주차장 있고 인제 그러면은 잘 때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자기 전에 많이 휴대폰을 보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좀 막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다 상당히 좀 괜찮겠다.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기기가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고런 팁들인 것 같아요. 발표를 너무 좋아하는 초삼남아 손을 들어도 선생님 발표를 시켜주지 않으면 집에 와서 우는 아이. 음. 담임쌤 상담 시 어떻게 전달드려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그냥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발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인제 발표를 안 시켜줬다고 집에서 되게 속상해서 운 적도 있다. 근데 이제 음. 지금 보니까 발표를 너무 좋아하면 손에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음. 10번 들면은 선생님이 걔만 계속 시켜줄 수 없잖아요. 그럼 한 2-3번 시켜주고 딴 경우에는 다른 애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마 속상해서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아이한테도 그런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